그린지방이 오디오북. 현대 도시의 밤은 밝다. 수만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하지만 그 빛 뒤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차단, 음소거, 일십, 연락 끊기.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피 흘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생존 본능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 스스로를 가두기로 결심한 4명의 기록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깊이 힘들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다.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고,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자기 것을 나눠줬다. 반청소 당번이 아니어도 빗자루를 들었다. 엄마는 그런 민준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은 착해서 걱정이야. 하지만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는 몰랐다. 29살, 대기업 입사 3년 차. 민주는 여전히 착했다. 아니, 착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 씨, 미안한데 이 보고서 좀 대신 정리해 줄래? 민준아, 오늘 야근 좀 부탁해.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민준 씨, 커피 좀 사다 줄래? 내가 바빠서. 민준은 네 라고 대답했다. 거절하면 협조성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거절하면 팀워크가 안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거절하면 외톨이가 될 것 같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민준의 업무량은 2배가 되었다. 그러나 월급은 그대로였다. 팀장은 말했다. 민준이는 워낙 잘하니까 좀 더 맡겨도 되지? 잘해서가 아니었다.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 차이를 구별해주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친구가 많았다. 정확히는 민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다. 민준아, 주말에 이서 도와줄 수 있어? 민준아, 차 좀 빌려줄래? 민준아, 다음 주에 공항 픽업 좀. 민준은 매번 그래라고 했다. 친구니까. 친구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민준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달랐다. 형, 나 이번 주말에 좀 도와줄 수 있어? 미안, 나 이번 주 약속 있어서. 나 요즘 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부탁해.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가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10년지기 친구 재훈이가 연락했다. 민준아, 미안한데 사업 자금이 좀 급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3개월 안에 꼭 갚을게. 민주는 고민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적금을 깨야 했다. 하지만 재훈은 10년 친구였다.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래, 알았어. 근데 꼭 갚아야 돼. 당연하지. 고마워, 진짜. 너 없으면 안 될 뻔했어. 민주는 통장에 돈을 이체했다. 그날 밤 마음이 불편했지만 친구를 도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다. 3개월 후 재훈은 연락을 끊었다. 카톡 메시지는 1, 전화는 받지 않음. 재훈아, 돈 언제 갚을 수 있어? 읽음.
문주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바쁜가 보다.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민주는 우연히 재훈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해외여행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 민준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그냥 갚기 싫었던 거구나. 민주는 그날 밤 재훈을 차단했다. 통화 기록을 지웠다. 사진을 삭제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10년의 믿음이 1,000만 원에 팔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민주는 그 후로 변했다. 회사에서 야근 요청이 오면 거절했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연락을 줄였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민준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왜 저렇게 차갑게 변했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민준아, 너 괜찮아? 민준아, 무슨 일 있었어? 아무도. 민준은 어느 날 모든 SNS를 삭제했다. 단톡방에서 나갔다. 연락처를 정리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외로운 것과 상처받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민주는 외로움을 택했다. 민준의 삶은 단순해졌다. 출근, 업무, 퇴근, 집. 주말에는 집에서 영화를 봤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끔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한잔 할래? 민준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이제 알고 있었다.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혼자인 게 더 외로웠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착한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상처받지 않는 민준이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여자. 수지는 듣는 사람이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를 받았다. 동료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 퇴근 후에도 카페에서 만났다. 후배가 연애 상담을 하면 3시간씩 이야기를 들었다. 수지는 공감을 잘했다. 조언을 잘했다. 위로를 잘했다. 사람들은 수진을 좋아했다. 수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진의 듣는 능력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어느 날 수진이 힘들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였다.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났다. 집에 돌아와 눈물이 났다. 수진은 친구에게 전화했다. 지혜야,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전화 너머 친구가 답했다. 어? 수진아, 그래? 무슨 일인데? 수진은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0초도 지나지 않아 친구가 말을 끊었다. 아, 나도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 팀장이 말이야. 그리고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분 동안.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전화가 끝난 후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 일은 한 번이 아니었다. 수진아, 나 진짜 힘들어. 들어줄 수 있어? 수진은 2시간 동안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나 오늘 헤어졌어. 만날 수 있어? 수진은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위로했다. 수진아, 내가 이직할까 말까 고민인데 조언 좀 해줄래? 수진은 장문의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보냈다.
하지만 수진이 힘들 때는 달랐다. 지혜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근데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민지야,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수진이 넌 강하잖아. 괜찮을 거야. 선영아,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읽음. 답장 없음. 수진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감정을 배출하는 쓰레기통으로 본 것이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수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고민이 너무 무거웠다. 그들의 슬픔이 수진의 가슴에 쌓였다. 그들의 분노가 수진의 심장을 짓눌렀다.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수진아, 내가 말이야. 수진아,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수진아, 나 어떡하면 좋을까? 그 목소리들이 수진을 잠식했다. 수진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감정만이 수진을 채웠다. 수진은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수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하고 수지는 있었다. 어느 날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톡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요즘 바빠서라는 핑계로 약속을 거절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수진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다. 정말로 수진이 괜찮은지. 그들은 그저 불편해했다. 이제 감정을 쏟아낼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진은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을 외면하는 건 나쁜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고민을 떠안지 않았다. 더 이상 밤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감정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수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6개월 후 한 친구가 연락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만날 수 있어?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응, 언제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수진은 답장했다. 미안해, 나 요즘 내일로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죄책감은 들지 않았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수지는 창 밖을 바라봤다. 날씨가 맑았다. 처음으로 수진의 하루는 수진의 것이었다. 배신당한 신뢰의 끝. 제육은 사람을 잘 믿었다. 정확히는 믿고 싶어 했다. 제육은 어릴 때부터 혼자였다. 부모님은 바빴고 형제자매는 없었다. 그래서 친구가 전부였다. 친구는 가족이었다. 친구는 세상이었다. 제욱은 친구를 소중히 여겼다. 생일이면 선물을 준비했다. 힘들 때면 곁에 있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줬다. 제육은 믿었다. 자신이 베푼 만큼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재욱에게는 형이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알던 선우. 10년 넘게 알던 사이였다. 같이 수능 공부했고, 같이 대학 입학했고, 같이 첫 취업을 축하했다.
선우는 재욱에게 말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재욱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재욱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선우가 연락했다. 재욱아, 미안한데 나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재욱은 놀랐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다. 형, 그게 나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알아, 미안해. 근데 너밖에 없어.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부모님한테는 말 못하겠고 1년 안에 무조건 갚을게. 이자도 붙여서 줄게. 선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재욱은 망설였다. 하지만 10년 친구였다. 형이었다. 알았어, 형. 근데 정말 1년 안에 갚아야 돼. 당연하지. 고마워, 재욱아. 너 없으면 안 될 뻔했어. 재욱은 통장을 정리했다. 적금을 깼다. 부모님께 받은 돈도 합쳤다. 그리고 3천만 원을 이체했다. 6개월 후 선우는 연락을 끊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다. 사업이 힘든가 보다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카톡 메시지는 읽음. 전화는 받지 않음. 형, 언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답장 없음. 재욱은 불안했다. 선우의 SNS를 확인했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다. 세차 인증샷. 여자친구와의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인증. 댓글들. 오, 차 바꿨네. 부럽다. 사업 대박 났나 봐. 재욱의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사업 자금이 아니었구나. 재욱은 선우를 직접 찾아갔다. 선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형. 선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재욱아. 갑자기 왜? 돈 이야기 좀 하려고. 선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 미안해. 사업이 좀 어려워서 아직 못 갚겠어. 형, 인스타 봤어? 차 바꾼 거, 여행 간 거, 레스토랑 간 거. 선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나 당장은 갚기 힘들어. 재욱은 웃었다. 좀 기다려줄 수 있어? 나왔다. 형, 나한테 가족 같다고 했잖아. 평생 친구하자고 했잖아. 그건 진심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형한텐 내가 ATM이었던 거잖아. 야! 그게 무슨...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재욱은 돌아섰다. 선우가 뒤에서 소리쳤다. 야! 이래서 돈 거래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빌려준 거잖아. 재욱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재욱은 그날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다. 10년 친구도 배신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었다. 재욱은 모든 연락을 정리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끊었다. 모임에서 빠졌다. 회사 동료들과도 거리를 뒀다. 점심은 혼자 먹었다. 회식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재욱이 요즘 왜 저래? 뭔가 있나 봐.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다. 재욱은 혼자였다. 그리고 그게 편했다. 혼자면 배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 후, 어느 날 선우가 연락했다. 재욱아, 오랜만이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돈 갚으려고.
재욱은 메시지를 읽고 차단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신뢰가 중요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3천만 원에 팔렸다. 재욱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다. 외모로 소비된 인생. 현아는 예뻤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말했다. 와, 진짜 예쁘다. 모델해도 되겠다. 연예인 같자. 현아는 처음엔 기뻤다. 칭찬받는 게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만 보고 있다는 것을 현아는 깨달았다. 현아에게 남자들이 많이 다가왔다. 현아야, 우리 영화 볼래? 현아야, 저녁 먹으러 갈래? 현아야, 주말에 시간 있어? 처음엔 좋았다. 인기 있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아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들은 현아에게 관심이 없었다. 현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은 단지 예쁜 여자와 있다는 사실만 원했다. 어느 남자는 말했다. 현아 같은 여자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 현아는 그날 밤 울었다. 자신은 트로피였다.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현아야, 우리 이번 주말에 클럽 갈래? 네가 있으면 분위기 살아. 현아야, 너 남자 소개시켜줄 수 있어? 너 주변에 잘생긴 남자들 많잖아. 현아야, 사진 찍자. 인스타에 올릴 거야. 현아는 깨달았다. 자신은 액세서리였다. 친구들은 현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예쁜 친구가 있다는 사실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을 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아 씨, 이번 프레젠테이션 때 앞에서 발표해 주실래요? 보기 좋으니까 클라이언트도 좋아할 거예요. 현아 씨, 회식 때 꼭 나와야 돼요. 현아 씨 있으면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현아는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보고서를 잘 쓰든 기획을 잘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예쁘다는 사실뿐. 어느 날 승진 대상자 발표가 있었다. 현아는 탈락했다. 팀장이 말했다. 현아 씨는 워낙 인기도 많고 어디 가도 잘할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요. 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쁘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 예쁘면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무시. 현아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현아는 점점 지쳐갔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아를 소비했다. 남자들은 현아를 트로피로, 여자들은 현아를 액세서리로, 회사는 현아를 전시품으로. 아무도 현아의 내면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현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아무도 현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아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무서웠다. 얼굴을 빼면 자신에게 남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아는 어느 날 결심했다. 더 이상 소비되지 않겠다고. 현아는 화장을 지웠다.
렌즈를 빼고 안경을 썼다.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다. 연락을 끊었다. SNS를 삭제했다. 만남을 거절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화장 안 하니까 이상한데? 하지만 현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로 살고 싶었다. 예쁜 현아가 아니라 그냥 현아로. 현아는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이상했다.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다. 약속 잡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아는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트로피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소비당하지 않았다. 현아는 책을 읽었다. 그림을 그렸다.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얼굴이 아니라 사람이다. 6개월 후 옛날 친구가 연락했다. 현아야, 오랜만이다. 우리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올래? 남자들도 온대. 현아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미안. 바쁘다. 에이, 시간 내봐. 너가 있어야 분위기 사는데. 현아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단했다. 자신은 더 이상 분위기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현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도시의 고독한 사람들, 동계 속 진실. 2025년 숫자로 보는 고리-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 41.3%, 20에서 30대 중 혼자가 편하다 응답은 81%, SNS 피로도 경험자 73%, 모임 거부 의사 표현은 68%.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 방어 기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 대신 상처받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도시는 시끄럽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들은 연락을 끊지 않는다. 그저 답장을 늦게 할 뿐. 그들은 약속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에라고 말할 뿐. 그들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멀어질 뿐.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사람들이 고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처받는 게 지겨워서. 착하게 살면 이용당했다. 베풀면 당연하게 여겨졌다. 믿으면 배신당했다. 예쁘면 소비당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 마음의 문을, 관계의 문을. 열어두면 상처받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새로운 생존법을 배우고 있다. 일십하는 기술, 차단하는 용기, 거절하는 연습, 혼자 견디는 힘.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보호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지킨다. 민준의 생일날, 알림이 없었다. 축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민준은 혼자 편의점에서 케이크를 샀다. 작은 케이크. 초 하나. 집에 돌아와 초를 켰다. 불빛이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내년에도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초를 불었다. 혼자. 수진이 아팠다. 독감이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수진은 핸드폰을 봤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에게 전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지는 일어나 편의점에 갔다. 죽을 샀다. 해열제를 샀다. 집에 돌아와 혼자 죽을 데웠다. 혼자 먹었다. 혼자 누웠다. 외로웠다. 하지만 익숙했다. 혼자 아프는 것도 익숙해졌다. 재욱이 승진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팀장이 되었다. 재욱은 기뻤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연락처를 열어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자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재욱은 혼자 고깃집에 갔다. 혼자 소주를 마셨다. 혼자 축하했다. 쓸쓸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혼자 기쁜 것도 현아의 익숙해졌다. 밤. 텅 빈 집, 텅 빈 침대, 텅 빈 마음. 현아는 찬장을 바라봤다. 어둠이 깊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혼자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혼자인 게 더 외로웠다. 현아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함께 웃는 시간,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어깨에 기대는 순간, 손을 잡는 따뜻함.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보다 그것들이 주는 상처가 더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했다. 외로움을.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예측 가능하다. 상처는 더 고통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선택했다. 고독의 문법, 새로운 생존법, 일십의 기술. 현대인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것은 일십이라는 언어다. 일십은 무례가 아니다. 일십은 거리두기다. 지금은 답할 수 없어.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 그것이 차단은 일십이다. 잔인해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 차단은 경계선이다.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너는 내 삶에 없어. 이것을 분명히 하는 방법. 그것이 차단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대화로 풀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대화로 풀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차단은 마지막 선택이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다. 혼자 사는 것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영화를 본다. 혼자 아프다. 혼자 기뻐한다. 외롭다. 하지만 안전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깨닫는다. 혼자도 괜찮다는 것을. 현대인의 방어 기제. 이것은 트렌드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 방어 기제다. 우리는 상처받았다. 너무 많이, 너무 깊이. 그래서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차가워?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우리는 차가운 게 아니다. 우리는 지친 우리는 것이다. 새로운 문법으로 산다. 안녕이 아니라 차단. 미안해가 아니라 일십. 만나자가 아니라
다음에. 사랑해가 아니라 혼자가 편해. 이것이 냉정해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는 것을, 베풀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믿으면 배신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착하게 살지 않는다.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민주는 아침에 일어난다. 알람 소리, 텅 빈 집, 조용한 공기. 민주는 커피를 내린다. 혼자.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다. 민준도 준비한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냐고? 괜찮다. 외롭다. 상처받지 않으니까. 수지는 퇴근 후 집에 온다. 조용한 집,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수지는 음악을 튼다. 책을 읽는다. 차를 마신다. 누군가 보면 외로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평온하다. 아무도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으니까. 제육의 주말. 약속 없음. 연락 없음. 계획 없음. 제육은 집에서 쉰다. 영화를 본다. 게임을 한다. 낮잠을 잔다. 무료하냐고? 아니다. 평화롭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혼자 뭐가 재밌어? 하지만 제육은 안다. 혼자가 제일 재밌다는 것을. 현아는 밤에 산책을 한다. 조용한 거리, 어두운 하늘, 혼자 걷는 길.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평범한 옷.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현아는 웃는다. 자유롭다. 더 이상 소비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전시되지 않는다. 그냥 현아로 살아간다. 우리는 살아간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고, 혼자 잔다. 외롭냐고? 외롭다. 하지만 괜찮다. 외로운 것과 상처받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택한다. 민주는 여전히 혼자 산다. 수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제욱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현아는 화장을 지우고 살아간다. 그들은 외롭다. 하지만 안전하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상처받지도 않는다. 이것이 옳은 삶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다. 도시의 불빛은 오늘도 밝다. 수만 개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온다. 하지만 그 빛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있다. 차단, 일익십, 거절, 고립.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었다. 너무 착했다. 그래서 다쳤다.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었다. 너무 많이 베풀었다. 그래서 공허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었다. 너무 쉽게 믿었다. 그래서 배신당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이제 우리는 다르다. 착하지 않다. 베풀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혼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외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우리는 괜찮을까? 대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 도시의 밤은 깊다. 창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연락을 끊을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차단을 누를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혼자일 때 비로소 상처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민준, 수진, 재욱, 현아와 같은가요? 혹시 당신도 너무 착해서 이용당했나요? 너무 베풀어서 당연하게 여겨졌나요? 너무 믿어서 배신당했나요? 너무 사랑해서 상처받았나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나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의 선택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의 그때까지는 속도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무사히 하루를 버텼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